도울되기 전 한 8개월 때부터 아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제 경련, 발작,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사실은 받았어요. 저희 아이는 돌도 안 된 아이한테 먹이는 이 약은 어떤 성분일까라는 게 의문점이 생겨서 뇌에 정말 치명적이라서 지금 뭐 한의원도 다니고 뭐 침도 맞추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픈 아이 엄마잖아요. 아픈 아이 엄마는 다 기록해요. 발작을 몇 초 했는지. 발작을 하지 않고 입원 생활을 끄는 그 시점부터 이 아이가 크는 속도는 무시무시했어요. 성장통이 3번, 4번이 연속이 왔어요. 기적이다. 이건 뭐 누가 뭐 부정할 수가 없죠. 아이가 한 5살 때 저희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도울되기 전 한 8개월 때부터 아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제 경련, 발작,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사실은 받았어요. 저희 아이는. 아이가 이제 5살이 돼서 이제 유치원을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고민이었죠. 유치원 생활을 잘 할까. 입학 설명회 때 사실은 제가 옆에 앉아있는 엄마한테 혹시 건강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회사를 알려줘서 내가 먹고 있는 좋은 제품이 있다. 이거 먹고 도움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된 거죠. 아이가 8개월 때 딱 발작을 하고 나서 병원을 가서 바로 약물을 처방을 해줬어요. 돌도 안 된 아이한테 먹이는 이 약은 어떤 성분일까라는 게 의문점이 생겨서 이 약에 대한 성분을 제가 알았을 때 사실은 되게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약을 먹으면 당연히 발작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지만 뇌에 정말 치명적이라서 당연히 병원에 먼저 찾아갔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의사의 냉철한 한마디. 어머님, 약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좋아지면 어느 부분은 당연히 나빠지는 거예요. 라고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진짜 큰 돌덩이로 제 머리를 확 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서는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저희 아이에게는 이런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픈 아이 엄마잖아요. 아픈 아이 엄마는 다 기록해요. 저희 아이 같은 발작이니까 발작을 몇 초 했는지, 사실은 눈이 왼쪽으로 돌아가는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지까지 다 적어야 해요. 오늘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3개월까지는 좀 집중해서 먹였어요. 3개월은 기본적으로 먹여야겠다. 근데 한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데이터들 제가 소위 말하는 이 노트에 적힌 걸 보면서 횟수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가자 이제 주변에서도 병원 안 가고 돌아다니네? 발작을 하지 않고 입원 생활을 끄는 그 시점부터 이 아이가 크는 속도는 무시무시했어요. 성장통이 3번, 4번이 연속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래보다 훨씬 더 크고요. 운동신경이 뛰어나거든요.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스카우트 J를 왔어요. 근데 선수를 하려면 체력이 어마어마해야 되잖아요. 10시, 11시까지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모든 훈련을 다 견뎌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기적이다. 이건 뭐 누가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변 분들이 되게 많이 깜짝 놀래죠. 뭐 축구 선수가 꿈이에요. 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아이가 너무 많이 아프다 보니까 병원을 계속 응급으로 연락받다 보니까 퇴사를 해야겠다. 더 이상의 내 직업을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렵겠다. 다른 무언가를 이미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 5살 때 센터를 이제 오픈을 하고 사설로 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는 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아이가 제 사무실에서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걸 사실은 봤어요. 내가 이제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온전히 시간을 써서 하는 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그때 정말 많이 깊이 느끼게 됐어요. 1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보다는 1시간 일하지만 3시간, 4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거를 계속 시스템화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책을 제가 사실 보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봤던 게 한국 사회의 최고의 기회. 근데 제가 이제 사설로 개인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저한테는 조금 절실했어요. 제품을 추천해 주신 분이 뭔가 먹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줘서 저는 그냥 제 아이가 먹고 좋아졌으니 제 눈에 보이는 아이에게 그 아이의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알고 아이가 고생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엔 한 2사람 전달을 했어요. 2명을 전달했는데 사실은 그들도 당연히 먹고 도움이 돼서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에 3만 원이 좀 안 됐어요. 2만 얼마 정도 캐시백이 사실은 나왔어요. 주위에 10만 원이 어느 순간에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갔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서 이만큼이 됐는지 알려달라. 그때 제대로 들은 거예요. 제가 구축해놓은 몇 사람은 안 되지만
계속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뭔가 흔들림이 없는 시스템적인 수입 이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배워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500 네. 정도 버시잖아요. 네. 몇 년 안에 얼마 이 목표가 있어요? 저는 올해 계획이 하반기까지 월 10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하루 건강하고 오늘 하루 그냥 아무 일 없어서 지나가지만 내일 내가 아플 수 있고 말 그대로 아이가 아프거나 내 부모님이 아프거나 그랬을 때 나 대신 누군가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사실은 해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아이가 아플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도 제 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쭤봐요. 진짜 안정적인지. 평생 아프지 않고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겼을 때 투자하거나 내가 도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안정적인 걸 벗어나야지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 현실이 더 감사한 게 그 틀 안에서 맞춰가는 그 직업이 아니라 제가 CEO고 제가 저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마음껏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사실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파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과 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마음만 뭐 치료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그들에게 너무 많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공간만 다르지 저는 동일하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많이 들어드립니다. 저라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해요. 저에게 충분히 마음을 내어줄 수 있도록 잘 들어드리고 공감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또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만 키우다 보니까 훌쩍 아이가 컸어. 뭔가 해놓은 게 없어. 그럴 때 이제 공허함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열심히 뭐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신 분도 있지만 항상 반복된 일상 때문에 내가 아직 피워보지 못하는 꿈? 뭐 이런 것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들이 너무 필요한데 일이 너무 잘 돼. 너무 바빠. 그런 분들도 사실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 좋은 이유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일로는 다 해결이 돼요.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혼자 뛰면 힘들지만 그래 함께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저도 때로는 뭐 지치기도 하고 뭐 힘이 나기도 하지만 이게 반복인데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거나 하면은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